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현직 국회의원 가운데 그동안 선거부정 의혹 진상규명과 선거제도 개선 노력을 적극 해온 몇 안 되는 정치인 중 한 명인 김민전 의원이 부정선거 문제와 관련해 솔직한 심경을 상세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또 최근 윤상현 의원의 충격적인 배신 등으로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국힘의 정체성과 관련해 이상규 국힘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은 민주당 이중대 위장보수라는 조롱이 치욕스럽지도 않은가라면서 국민을 위해 피 흘려 싸울 용기가 없는 직무유기 정치인들은 당장 떠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소식들과 함께 트로트 가수인 송가인의 미국 콘서트가 미국 입국 비자 문제로 취소됐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게시글을 통해서 2020년 총선 서울 성북 개표장 영상은 나에게 충격 그 자체였다. 소위 빳빳한 투표지는 우편봉투에 고이고이 들어있던 투표지여서 그렇다. 여백이 맞지 않는 투표지는 우편봉투 자르다 여백이 날아갔다 등으로 설명한다고 해도 간이 영수증 묶음처럼 투표지의 머리가 예쁘게 붙어있는 투표지를 설명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했다. 그것도 3장씩이나 붙어있는 투표용지가 성북 개표장에서 나왔다. 뿐만 아니라 20년 선거는 통계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사전투표와 본투표 표심의 차이가 났다. 그 이후의 선거는 사전선거에 대한 의심을 가진 보수 유권자가 사전투표를 하지 않는 경향 때문에 차이가 발생한 것일 수 있지만 20년 선거 당시는 그런 의혹 자체가 없었다. 그런 가운데 가세연에서 출연 요청을 했고 나는 대수의 법칙, 포스트 오딧과 같은 검증장치 미비 문제, 그리고 2009년 독일 헌법재판소 판결 등을 얘기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러분 지금 김민전 의원이 말하고 있는 2020년 선거가 바로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4.15 총선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서울, 경기, 인천에서 사전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그 당시에는 미래통합당이었습니다만은 거의 동일하게 63대 36 이렇게 정말로 희한할 정도로 서울, 경기, 인천의 사전투표 비율이 그렇게 나왔던 선거입니다. 그런데 2020년 선거는 지금 김민전 의원도 이야기했다시피 이 당시만 해도 사전투표 문제에 대한 그 문제의식이 우파 성향, 보수 성향 유권자들 사이에 그렇게 많지 않았던 때입니다. 당장 나만 하더라도 그때 2020년 4.15 총선 때는 회사 일 때문에 사전투표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이후 선거에는 한국의 사전투표를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본투표를 했습니다만은 2020년 4.15 총선 때는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당시 일각에서 그런 압도적으로 사전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기고 미래통합당이 진 것을 젊은 층들이 많이 투표해서 그랬다 이랬는데 당시에 나온 조사 결과를 보면 오히려 나이가 더 많은 쪽에서 사전투표를 많이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서울, 경기, 인천 이 수도권 지역에서 마치 짝이라도 한 듯이 63대 36 반대로 말하면 36대 63 이런 투표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제대로 설명이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김민전 의원은 이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정진석 후보가 처음엔 낙선으로 집계됐다가 참관인의 항의로 재검표 결과 당락이 바뀌었음이 알려지면서 소위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이 커졌다. 이때 제대로 수사를 했다면 끊임없는 선거에 대한 불신은 사라졌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 야당은 제대로 된 수사 요구보다는 선관위 시연회에 만족했다. 권순일 선관위원장과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인적 관계 때문이라는 소문도 떠돌았다. 사실인지 여부는 알 수 없다. 어쨌든 당시에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수사나 천안함 폭침처럼 국제기관의 입회 아래 검증을 하지 못한 것은 엄청나게 실기한 것이었다. 이 부분을 추가로 설명드린다면 2020년 4.15 총선 그날 저녁에
더불어민주당의 압승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참패 이렇게 나오면서 당시 당대표였던 황교안 대표는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가 만들어지면서 김종인이 비대위원장이 됐죠.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그런 식의 부정선거 의혹이 바로 제기되지는 않았습니다. 약간 며칠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당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정교모 교수들이 통계상의 문제점 이런 부분들을 제기하면서 소위 선거부정 의혹이 제기됐고 본격적으로 선거부정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로 커진 것은 그로부터 다시 1년도 더 지났던 2021년 6월 28일인가 29일 인천 연수원 선거 그러니까 민경욱 의원이 제기했던 선거무효소송에 대한 재검표에서 온갖 이상한 투표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슨 배춧잎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그리고 빳빳한 투표지 이런 게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많은 국민들 사이에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확산됐습니다. 권순월TV도 이 4.15 총선 선거부정 의혹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한 것도 바로 그 인천 연수원 재검표 이후부터였고 황교안 대표 역시 인천 연수원 재검표를 보고 이 선거는 뭔가 반드시 문제가 있다 이 확신을 갖고 지금까지 선거부정 의혹 진상규명과 제도 개선 노력을 오랫동안 정말 치열하게 벌여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재검표 이전에도 선거부정 의혹에 대한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그래서 민경욱 의원 같은 경우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고 했지만은 그때만 해도 통계적으로 좀 이상하다 이런 정도였고 구체적으로 재검표에서 나타난 그런 물증들이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검표 전과 후는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훨씬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김민전 의원이 이야기한 대로 4.15 총선 때 황교안 대표가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고 비대위원장에 김종인이 왔는데 그 김종인 체제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일절 아예 관심을 나타내지 않았고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 다음에 당대표가 된 게 이준석인데 이준석은 당대표 선거 될 때부터 여러 가지 의혹과 논란이 많았죠. 왜냐하면 그때 당원 투표에서는 나경원 의원이 상당 부분 앞선 걸로 나타났는데 일반 여론조사에서 이준석이 앞선 걸로 나오면서 종합적으로 이준석이 당선됐는데 이준석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선거부정 의혹과 관련해 아예 말도 못 꺼내게 할 정도로 지금까지도 거의 궤변을 일삼는 솔직히 이준석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마치 선거부정 의혹을 제기하면 무슨 이상한 사람이냐 거의 조갑제와 같은 수준으로 궤변을 일삼아오고 있는 게 바로 이준석입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이준석 이런 체제하에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를 하기는커녕 아예 말도 못 꺼내게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김민전 의원은 이어서 2023년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조사가 있었다. 당시 국정원은 선거한 사람을 선거하지 않은 것으로 선거하지 않은 사람을 한 것으로 바꿀 수도 있음을 발표했다. 그때야말로 선거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사후 검증제도 도입 등의 제도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으나 그런 국민적 에너지를 모으지 못한 것은 또 한 번의 안타까운 실기였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이어서 2024년 총선으로 들어온 국힘 의원들은 나를 비롯해 사전선거 폐지 등 다양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쪽수가 힘이라 의석수가 부족한 우리가 법안을 통과시킬 방법은 없었다. 그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선관위에 군인을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그럼 2026년 선거에서 부정선거를 전면에 내세우면 되지 않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부정선거 즉 선거 공정성과 투명성 이슈는 하늘을 향해 침뱉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라면서 첫째, 선거 공정성과 투명성의 이슈에 대해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유권자가 대다수라는 점이다. 그런 가운데 게임의 룰로 투덜대는 듯이 보이면 유권자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당원 게시판 문제를 그깟 비공개 게시판에 대통령 부부 좀 욕했다고로 이해하는 분이 많은 것만 봐도 더 그렇다. 둘째, 더 큰 문제는 사전투표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본투표만 하기 운동을 벌인다면 상대당은 4일간 투표할 수 있음에 반해 우리 당 지지자들은 단 하루만 투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자가당착 때문에 선거운동 기간에 선거제도의 문제를 전면에 내세울 수 없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어서 그럼에도 트럼프 선거운동이 보여주는 암시는 있다. 트럼프 진영은 수많은 변호사를 써서 부정선거를 감시했다고 하는데 당 차원에서 역량 있는 젊은이들을 교육시켜 참관인으로 보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다. 또 당 차원에서 부정선거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다고 해도 유권자 차원의 자발적 운동에 대해서는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선거 신뢰성에 의문을 가지신 분들도 당이 이 문제를 핵심 이슈로 삼지 않는다고 실망하거나 분노하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염원한다. 우리는 연합군으로 다르면서 또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다수당이 되는 날 유럽 국가들과 같이 현장 투표, 현장 개표 제도가 실현될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김민전 의원은 이 같은 게시글에 대해 댓글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올라온 것과 관련해서 추가로 다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참고로 김민전 의원의 글에 올라온 댓글들 중에는 김민전 의원을 이해한다는 내용도 많았던 반면 김민전 의원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런 내용도 적지 않았습니다. 비판하고 비난하는 내용들은 주로 그런 식으로 변명하지 마라.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왜 변명하느냐. 그렇게 해서 그냥 넘어가려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격하게 비난하는 내용도 많았습니다. 김민전 의원은 이에 대해서 아래 댓글의 깊은 우려와 분노에 깊이 공감합니다라면서 그럼에도 이번 6월 선거에서는 해킹, 가짜 표넣기 같은 걱정은 좀 덜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트럼프 정부의 부정선거 조사가 외국과의 연계성에 대한 조사까지 확장되고 있고 그 스모킹건을 잡을 수 있다면 11월 선거에서도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지금 11월 선거는 미국 중간선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6월 선거는 우리나라 지방선거를 의미하는 걸로 보입니다. 김 의원은 이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는 인지전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효율적인 인지전은 보수진영 내부를 분열시키는 것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수진영을 분열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지켜보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라면서 참고로 자신이 발의한 법안만 해도 사전선거 폐지, 현장투표, 현장 수개표제도 도입, 사후감사제도 도입, 1%포인트 이내 표차인 경우 자동 재개표제도 도입, 법관의 선관위원장 및 선관위원 겸직 금지 법안, 선거 부정의 내용 및 처리 결과 백서 편찬제도 도입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반대하니 통과가 안 되는 것이고요 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김민전 의원의 입장 표명과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적어도 분명한 것은 김민전 의원이 아무것도 안 하고 빠져나갔다 그렇게 비난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습니다. 김민전 의원은 현실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하는 분들의 의견도 물론 상당히 의미가 큽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이 문제를 왜 더 치열하게 하지 않느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선거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비판하는 분들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적어도 김민전 의원의 진정성은 다른 국회의원들보다 이 문제에 관해 지금까지 훨씬 더 아주 치열하게 다뤄왔다는 부분은 우리가 평가해야 되고 그런 부분까지 굳이 왜곡해서 비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지금 김민전 의원이 어떻게 보면 아주 이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해서 진심인 분들로부터 비판받을 각오를 하면서 이런 내용을 올렸겠습니까? 양쪽의 입장을 같이 한번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현실적으로 타개할 수 있을 것인가, 좀 더 나은 방향, 좀 더 선거 공정성이 확보되는 방안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이상규 국민의힘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이 민주당 이중대 위장보수라는 조롱,
치욕스럽지도 않습니까? 라는 제목의 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규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무기력한 식물정치 웰빙 기득권을 모조리 쳐내야 국민의힘이 삽니다. 지금 국민들은 우리 당을 향해 베네수엘라의 가짜 야당이라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싸우는 척 뒤로는 야합하고 불의 앞에 침묵하며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집단이라고 모욕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치욕적인 평가가 지금 국민의힘이 처한 처참한 현실을 증명한다고 봅니다. 국민이 피토하며 외치는 부정과 불공정 앞에서도 눈치만 보고 도망가는 자들이 무슨 정치인입니까? 싸우지 않는 보수는 죽은 보수입니다. 일하지 않고 뺏지만 탐하는 자들은 당을 갉아먹는 암덩어리일 뿐입니다. 국민을 위해 피 흘려 싸울 용기가 없다면 당장 떠나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웰빙 정당 무사안일주의를 당의 이름으로 처단해야 합니다.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침묵으로 일관하는 직무유기 정치인들은 즉각 퇴출되어야 마땅합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습니다. 썩은 살을 도려내는 고통 없이는 부활도 없습니다. 저 이상규, 국민의힘이 다시 야성을 되찾고 국민을 위해 목숨 걸고 싸우는 정당이 될 때까지 내부의 나태와 기회주의를 박살내는 선봉장이 되겠습니다. 싸우지 않으려거든 지금 당장 옷을 벗으십시오. 이렇게 국민의힘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인 이상규 위원장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강조했습니다. 많이 가슴에 와닿는 내용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트로트 가수인 송가인의 미국 콘서트가 취소됐습니다. 그런데 그 취소된 이유가 미국 입국 비자가 안 나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송가인의 성향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마 그와 무관하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송가인은 원래 2월 14일과 1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페창가 리조트 카지노 시어터에서 콘서트 가인달 인 차로다를 개최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공연을 앞두고 주최 측이 공연 취소를 공지해서 이번 공연은 취소됐고 당연히 미국에 가지도 못했습니다. 송가인의 소속사 측은 비자 문제로 공연이 취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 기조로 각종 비자 심사 과정이 엄격해졌고 특히 한국에서도 여러 계층의 사람들에 대해서 비자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와 무관하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연예인들 뿐만 아니고 지금 가령 판사들이나 특검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미국의 제소가 여러 건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미국이 신속하게 심사해서 공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국민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